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엿새간의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부쩍 시원해진 날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나섰던 연휴 마지막 날 풍경,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에선 양손 가득 가방을 들고 표를 예매하고 버스에 짐을 싣고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 오르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길었던 연휴인 만큼 가족분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길었던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일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공원에는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길었던 연휴, 명절 준비와 육아에 지치기도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상쾌한 가을바람을 쐬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연휴가 길어갖고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애기랑 와이프랑 같이 나와서 그냥 이런 게 딱 힐링 그건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을 다채로운 공예 작품과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청주 공예비엔날레 전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평일에도 시간 내기 힘들고 주말에도 학원 가야 돼서 힘들었는데 연휴가 기니까 친구와 한번 날짜 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리와 금속, 도자, 섬유 등 다양한 재료가 빚어내는 공예의 향연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감동을 선사합니다. 너무 고급지고 고상하고 저 자수 같은 경우는 그 솜씨가 대단하다고 봤어요. 아 진짜 오기를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처음 온 것 치고는 감동받았어요 정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휴를 마무리하며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직장인들의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워라밸에 대한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직장인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워라밸 기업 문화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주의 한 정보통신업체를 소개합니다. 기업 매출은 물론이고 장기 근속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AI와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청주의 한 정보통신업체는 매주 한 차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드림싱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거치며 사고를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채택한 안건은 경영 개선과 직원 복지에 곧바로 반영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자는 안건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첨예하게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런 취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드림싱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4년여간 매출은 3배, 장기 근속 증가로 직원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결혼 정년기 직원들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적극적인 복지 경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남녀 직원 대부분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녀올 정도로 휴가 제도를 장려하고 자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해 근무 만족도를 높입니다. 와이프한테 회사에서 이런 것도 챙겨줬어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혹은 이제 군육값이나 기저귀값도 보탰을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란 기업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카페테리아 등 휴게시설을 가장 경치가 좋은 회사 정중앙에 설치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사내 동호회 활동과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하루의 반을 회사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나 또 사무 공간, 또 고객과 구성원들의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 밀접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업 5년 이내 10곳 중 7곳이 문을 닫는 정보통신업계에서 뛰어난 성장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직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복지제도 등 워라밸 기업 문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중요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총 9,04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6건이 줄었지만 살인이나 절도, 성범죄, 아동학대 등 중요범죄는 지난해 추석보다 12건이 늘어난 38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1건과 절도 143건, 가정폭력 184건 등으로 연휴 기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 15.8건으로 24%가 줄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도내 학교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도내 학교 전기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월 전기요금이 17억 6,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 학교 폭력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2,537건 가운데 1,317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해 전체 학교 폭력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에서 740건, 고등학교 592건 순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체조 경기 개최 무산으로 반발하고 있는 제천시를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내일 제천시를 찾아 김창규 제천시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제천 지역사회는 이후대회 체조 경기 개최가 무산되자 제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도청 앞 집회까지 추진하다 철회하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집중 발병 시기를 맞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은 매년 쯔쯔가무시 연간 전체 환자의 90%가 10월과 11월에 집중된다며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탈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발열과 심한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청주시가 청주 내수 생활체육공원에 에어돔을 씌워 야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용역비 1,900만 원을 확보해 내수 체육공원 에어돔 설치 기본 구상에 착수하며 내부 조명시설 설치 등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체부 지원 공모에도 도전할 방침입니다.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조성된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지 못해 밤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